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날에 때 아닌 불법 적치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양의 한 농협이 불법 노점을 막겠다며 비료를 도로 위에 쌓아둔 건데요. 불법 노점과 불법 적치가 맞선 현장에 김종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이 오고 가는 도로 위로 까만 적치물이 눈에 띕니다. 어른키를 훌쩍 넘는 크기로 도로 끝을 따라 위험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번 인도에다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10개를 쌓아놨잖아요. 이 적치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농업 비료. 불쾌한 냄새까지 새어나오다 보니 시민들까지 눈살을 찌푸립니다. 취재 결과 비료를 불법으로 쌓아놓은 곳은 인근에 위치한 농협이었습니다. 장날마다 반복되는 불법 노점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비료를 쌓아둔 겁니다. 그러나 해당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닷새마다 한 번씩 영업을 하고 있는 자신들 역시 불법을 피해갈 수 없다면서도 공용시설인 도로에 불법 적치를 한 농협의 행태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또한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서 조율돼야 될 부분은 조율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농협 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고객들과 시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오랫동안 이동 요청을 했는데도 상인들이 거부해 불가피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강조합니다. 인도가 인도로서 사용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맹점이지 장사를 허가 못하고 맹점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맹점이지 다른 맹점은 흐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합법적인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상인회와 논의까지 거쳤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결국 적치물을 치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단속 등을 통한 도로 관리의 주체임을 인정하면서도 상인들의 생존권을 갑자기 박탈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에 맞춰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상인들을 시장 안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불법 노점을 바라보는 다양한 사회적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맞선 농협의 이번 태도는 수긍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여수시 미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하수도관이 파손됐습니다. 이로 인해 밤새 단지 내로 오폐수가 흘러넘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측은 하수도관 교체 공사를 하는 도중 실수로 관이 파손된 것 같다며 날이 밝는 대로 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역 해군 함정을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자는 정책 제안에 대해 여수 시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지난달 22일부터 열흘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해군 퇴역 함정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놓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07명 가운데 62.6%가 찬성해 반대 21.5%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해군 함정이 호국 충절의 관광도시 여수와 어울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전시 장소로는 선소해역과 해양공원, 소호 요트장 순으로 많았습니다. 순천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학생 단원들과 학부모들이 어제 시청을 찾아 시장 면담을 요구했는데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청사를 빠져나가는 시장 관용차를 둘러싸고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면담을 요구하며 차량을 막아서고 청원경찰이 이를 막자 고성도 오갑니다. 이게 시장님이 하는 행동입니까? 시민들께? 저희가 얘기를 길게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 7일 순천 문화예술회관이 낸 시립청소년 교향악단 폐지 보도자료가 논란의 발단이었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을 폐지하고 각 학교의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정작 학생 관원들과 학부모, 담당 강사들과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단체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금요일 저녁에 기사 통해서 알았거든요. 시청에서 뒤통수를 때린 느낌이라서 너무 놀랬거든요. 이미 기사화 다 시켜놓고 부모님들을 부른 거예요. 앉는데 책상이가 이미 보도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 자료가 놓여진 거예요. 이에 관원과 학부모들은 시장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겠다며 시청을 찾았지만 짧은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않자 마찰이 이어진 겁니다. 시는 문화예술회관을 통해 먼저 상황을 정리한 다음 면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폐지한다는 보도자료가 먼저 나간 건 절차상 문제였다고 인정하면서 아직 완전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면담 일정을 조정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일몰 사업에 선정은 됐지만 이걸 결정하는 과정은 지금부터 이제 학부모들 단원들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 그런 자료들을 아무튼 최종 결정은 2월 말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광주 전남권에서 유일한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을 경제적 이유로 폐지한다는 게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다른 곳에서 뭐 후원을 받거나 다른 예산 방안을 몰색해서 더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청소년 문화예술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소수의 단원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여러 곳의 학교로 쪼개는 것이 예술인재 양성에도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학부모들은 납득할 만한 폐지 사유를 듣기 전에는 존속 요구를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웅천의 한 어린이집을 둘러싼 아동학대 의혹 수사가 마무리돼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1월부터 2달치의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아동 16명을 수십 차례 밀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교사 3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은 대표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노인들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던 어르신들은 복지관이 문을 닫으면서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노인 일자리 사업도 중단됐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노인종합복지관.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와 무언가를 받아갑니다. 라면과 육개장 같이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들입니다. 밥 대신 요걸 준 것 같구만요. 우리 노인랑이 바로 앞집인데 그냥 문을 닫아놓고 다 집에 가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광주시가 노인 무료 급식을 중단하는 대신 대체식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대체식을 받으러 오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직접 배달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들이 대체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에 있는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해온 노인은 하루 평균 3,800여 명. 이 가운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400여 명에게만 대체식이 제공됩니다. 한 끼에 2,000원씩 돈을 내고 먹었던 노인 1,400여 명은 대체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식할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 직접 저희가 전화로 안부 확인도 하고 육개장 한 봉지 그리고 사골곰탕 한 봉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노인들이 겪는 불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하루를 보내던 노인 종합복지관 역시 문을 닫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노인 일자리 사업의 85%가 중단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조그만 소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추후에 활동 시간들, 현재는 10시간 하는 거를 조금 시간을 조정을 해서 급여를 보전할 생각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노인 무료급식과 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동향에 따라 재개 일정이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중국은 물론 동남아와 유럽 등으로 해외여행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약 취소는 물론 신규 예약 문의가 끊기면서 여행업계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초 지인 8명과 유럽 여행을 가려던 A씨. 신종 코로나 감염병이 해외 각국으로 번지자 여행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지가 중국이 아니어서 1인당 11만 원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말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중국은 해주고 유럽은 안 해주고 그 말이 안 맞는 이야기지 않냐. 지금 우리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여행사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여행사가 항공사에 지불해야 할 돈이지만 일부 고객들이 여행사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국에 수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중간에 낀 저희 여행 판매하는 여행사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신규 예약 문의가 끊기면서 여행업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1, 2월은 동남아 여행 성수기지만 신규 예약은커녕 취소 문의 전화만 받고 있는 상황. 지금 예약률이 많이 거의 80% 이상이 취소가 됐고 하지만 그 신규 문의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도 취소 문의가 꾸준하고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우려가 제기된 1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전국 12개 주요 여행사에서 해외여행을 취소한 사람은 6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역의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올해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도 취소됐습니다. 광양시는 내일 백운산 고로쇠 약수 채취의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제례를 축소해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올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역대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순천대는 지난 2018학년도에 41명, 지난해 59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9명 많은 6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은 농업교육과와 컴퓨터교육과에서 두드러진 합격률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중등교사 임용자를 길러내는 인재 양성원을 운영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수 지역의 토지 면적이 축구장 200여 개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올 초 재집계한 지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토지 면적은 모두 512제곱킬로미터로 율촌 제2산단 용지 매립 등의 영향에 따라 전년에 비해 축구장 203개 크기인 145만여 제곱미터가 늘었습니다. 토지 면적이 증가하면 지역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져 정부 교부금 산정 등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지역 수출 기업 지원에 천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지난해 3월부터 세계 27개국 35개 도시에 해외 비즈니스 센터 44개소를 구축해 운영한 결과 모두 2,353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남 테크노파크는 전남 수출 희망 우수 중소기업 128개사에 모두 406건의 잠재 바이어를 발굴해 56건 2,353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 성과를 보였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올해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5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양시와 전라남도는 어제 친환경 발전소 건립과 자동차 강판 제조 등 다양한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 6곳과 협약을 맺고 앞으로 투자가 마무리되면 17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또 민선 7기 출범 이후 기업 30여 곳의 투자로 1,200여 명이 일자리를 얻게 됐다며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이달 말 귀여 창업 자금 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귀여 희망 도시민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 귀여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자 41명에 대한 최종 대면 심사를 마치고 이달 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부터 시작돼서 지금도 약하게 오고 있는데요. 반면 남쪽에서는 이 굵은 빗줄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남부와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종일 내리다가 내일 새벽에야 차츰 잦아들겠는데요. 특히 앞으로도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는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들 적에 평균 30에서 80, 많게는 150mm 이상 양도 많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밖에 대부분 지방에서는 10에서 30mm 정도만 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남쪽부터 차츰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비구름 뒤편으로 고농도의 스모그가 밀려와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에서 다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평균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서울이 6.7도, 대구가 6.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13도, 부산 15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